자, 오늘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에는요, 예, 이 책 제목이 참 저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저도요. 예,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을 쓰신 분입니다. 네. 바로 정은길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분이 아름다우시네요, 굉장히. 그러게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예쁘세요. 네. 예. 자, 제목이 정말로 와닿았어요. 저 책을 서점에서 잠깐 봤는데,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 제가 원하는 바예요. 홍선혜 씨는 벌고, 적당히 벌잖아요. 적당히 벌고?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그래요. 기준에서 적어도 잘 사는 습관,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돈을 충분히 벌고 있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잘 사는 습관을 좀 길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혹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본인이 실제로 이제 적게 벌면서 이렇게 좀 현명하게 살아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셨나 봐요. 네.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좀 적게 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 책 저자님으로 나오셨지만 직업이 맞아요. 따로 있으시죠? 또? 원래는 이제 방송인이시라고요? 그러게요. 네, 예.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프리랜서는 아니고요. 예. 방송국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예. 얘기하셔도 되는데. 네, 타 방송사에서 이제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신분의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라디오, TV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처럼 우리 동료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테크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평소에도 제가 돈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쉽고 즐겁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난해에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따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제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내에서 정은길의 인조이 머니라는 코너를 또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또 청취자들의 반응도 좋아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까지 써보게 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게 아니라 공부를 차근차근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기 때문에 책이 좀 이해하기 쉽게 네.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한 얘기 해볼 텐데, 자, 스펙 쌓으려면 요즘 돈이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 워킹 홀리데이에서 오히려 돈을 벌어가지고 들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다들 영어 연수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쯤 영어가 굉장히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그래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단순히 돈을 쓸어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오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비용, 고효율 어학연수를 가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딱 3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뭔가요? 첫 번째는 가능한 한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보자. 왜냐하면 거기서 한국에서처럼 방 안에서 영어 공부만 한다면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영어를 더 빨리 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실력을 쌓아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집에 가지고 있던 영어 교재들을 다 모아봤어요. 20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한 권씩 정복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한 3개월 동안 20권이 넘는 그 책들을 다 끝까지 보고 버렸던 경험이 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호주에서 직접 학원을 알아보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정보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현지에 더 저렴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정도 미션은 스스로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근데 실제로 가서 찾아보니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다 준비하기보다는 직접 가서 스스로 겪어보면서 좀 헤쳐보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호주에서 돈을 벌어보기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니까 한 곳에서 3개월 정도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60부의 이력서를 돌려봤어요. 60부요. 예.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력서를 돌리는 60부. 기준은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인가였습니다. 이제 영어를 많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한인 매장은 좀 제외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력서를 돌린 끝에 이제 호주 사장님이 일을 하는 백화점 내에 위치한 가방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 달 그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월급이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전화번호 적어왔어요? 한번 가보게. 알려드릴게요. 예, 놀러 갈 때. 하시죠. 호주 놀러 갈 때.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일을 하니까 이제 700만 원 정도를 벌게 됐는데 700만 제가 원. 들고 간 금액이 700만 원이었거든요. 대단하시다, 진짜. 예, 그래서 고효율 저비용 어학연수가 결국에는 무비용 고효율 어학연수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 무슨 법칙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700만 원 들고 가셨는데 3개월 만에 그거 고스란히 네. 다 버셨네요. 적게 버는 그 여자가 아니라 많이 버는 여자네. 그래도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 말도 안 통하는. 네. 영어 잘하세요? 잘 하고 싶어요. 근데 돈도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영어도 나 잘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자신감의 차이인 것 같고요. 맞아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그런 힘든 그 타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카드 결제하는 것부터가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2달러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네네. 52센트를 결제하고 이런 식의 어머.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너무 고맙게도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막 챙겨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좀 더 성장한 느낌 혹은 다른 나라에서 좀 소속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스스로에게 많이 자신감으로 붙은 것 같고요. 뭐 힘든 점이라면은 아프거나 힘들 때 한 그런 외로움 정도 느끼는 거. 예, 근데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각오하고 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대단하시네요. 자, 예. 또 워킹홀리데이 그렇게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가시기 전에 목표를 정하셨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생활 재테크 6가지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또 그게 그런 게 아닌가 있어요? 싶어요. 네. 우리 구직자분들이 그중에서 어떤 걸 좀 기억을 해야 할까요? 생활 재테크의 6가지 원칙은 제가 쓴 책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적게 벌어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금융 전문 지식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돌이켜보면서 새는 돈도 많고 절약과 저축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위해서 돈을 쓰게끔 그런 과정이 담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간단히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확실한 목표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절약과 저축을 하는 건 궁상을 떠는 것도 아니고요.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그런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2번째 원칙이 우선순위 파악입니다. 돈을 쓸 때는 한정된 돈을 쓰기 때문에 더 우선적인 것들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네.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로 내가 호텔 뷔페를 가고 이런 식은 올바른 그렇죠. 우선순위의 돈 쓰기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3번째 원칙이 비용 절감을 실천하는 건데 우리 너무 피곤하니까 택시 타고 가자. 우리 저기 귀찮으니까 해먹지 말고 외식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돈이 새거든요. 예, 공부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금융 공부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게 돈을 더 쉽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게 제가 3번째 법칙으로 삼았던 거고, 4번째는 남의 돈도 아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뭔가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살 때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제일 싼 거. 근데 만약에 신혜 씨가 커피를 네. 산다고 하면 나 카라멜 마키아토 먹을게. 비싼 이런 거. 그렇게 하더라고. 이건 정말 치사한 건데 이렇게 치사한 사람에게는 돈도 붙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남의 돈도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원칙이었고요. 저는 분명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킨 거 알고 있죠? 네, 그럼요. 기억하세요? 네, 저도 예. 그래요. 예.
예, 이따가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예, 먹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번째가 가치 있게 돈 쓰기인데요. 지상 최대의 목표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 가치 있게 돈 쓰기는 사람 도리를 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조사 비용도 예를 들 수가 있겠고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스스로 치장하는 돈은 하나도 아끼지 않으면서 네. 친구를 위로하거나 혹은 축하해 줄 일에 인색한 사람은 가치 있게 돈을 쓰는 게 아닌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원칙은 바로 꾸준히 관리한답니다. 저는 가계부 쓰기를 이제 네. 관리의 하나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내가 돈을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도 모르고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관리는 돈이 제대로 쌓이지 않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서 6번째 원칙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대단하시다. 이 6가지 원칙 들어보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한 원칙들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원칙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 모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저는요, 돈이 단순히 축적의 수단이 아니고요. 누가 부자로 살다 죽느냐를 내기하는 그런 척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요, 돈을 잘 쓰기 위함인데, 돈을 잘 쓰는 건 바로 목표 실현하는 데 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옷을 사고 가방을 사는 데 쓰는 돈이 아니라, 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제가 20대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처음 월급이란 걸 받았을 네. 때 세웠던 목표가 바로 내 집 마련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내 집 마련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온전한 독립을 하고 싶었는데 그 독립이 가장 기본이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만든 공간에서 독립을 하는 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제 절약과 저축의 생활 재테크를 해봤더니 29살에 1억이 모였습니다. 1억? 네. 알바에서? 아니요. 이제 29살 때까지니까 취업해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취업. 해서 예. 취업까지. 몇 년을 29살 때. 몇 년을 안 했는데도? 와.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대단하시다. 집을 장만을 했었고요. 29살에. 아니, 우리 저 아나운서 월급 내 뻔히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과정, 지금 시간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소소하게 이제 제가 책에 써 있어요. 네.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는지. 예를 들어 이제 예전에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의상 협찬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옷을 사는 대신에 의상 협찬을 뚫거나 그런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28년짜리 아파트 대출금을 2년 6개월 동안 갚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됐고, 그 이후의 목표는 이제 인생의 제2막 설계를 위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1년간의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우와. 있는데요. 와. 그래요? 예, 그 비용 마련까지 이제 목표 실현을 했죠. 정말 목표가 있어야 이 실천이 되고 정말 그 실현이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내용 중에 간단하게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절약하셨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재권 씨도 지금 다이어트 중이시거든요. 저도 다이어트 중인데 네.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설마 다이어트비로 지금 세계 여행비를 번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죠? 일부가 포함됐죠. 일부, 예, 예, 말씀 좀 예. 해주세요. 간단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몸매가 살아나잖아요. 버려질 뻔한 옷들을 옷장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어트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살을 빼게 되면 간식 같은 걸 먹지 않게 돼요. 내가 이 그렇죠.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간식비도 자연스럽게 줄고 건강도 챙기고 옷값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한 지 2달 됐는데 조금 참고를 해야겠어요. 자, 네. 우리 저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종종 후배들을 만나게 되면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이룰 수 있는 게 꿈이라면 우리나라에 사는 전국의 부자들은 모두 다 꿈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한다면 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취업 준비생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까지 아유, 예, 감사합니다. 외쳐주셨네요. 예. 네,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은요,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의 저자이시자 아나운서이신 정은길 저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